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함에 있어서 좀 피해야 할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런 물건을 샀는데 분양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뭐 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으로 건축이 됐던지 아니면 구역 지정 이후에 소유자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나눠졌던지 이런 식의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미 매수를 하시고 상담을 하셔봤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어떤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되는지, 분양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물건을 사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가장 많은 사례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물건이 여러 개 갖고 있는 분한테 받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이렇게 물건을 갖고 있던 분한테 한 명이 소유자가 받겠다면 이거는 각각이 다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이후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다면 현재는 전체 중에 한 명만 분양 대상자로 봅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의 의견이고요. 하지만 이게 조금 이견이 좀 있는데요. 최근 광주고법에서 나온 판결에 의하면 분양 대상자가 가능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 판례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물건에는 투자를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물건 한 구역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분도 조합 설립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자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합 설립 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물건을 이분이 다물권자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조합에 문의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분이 그 구역 내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 쭉 다 나오다 보니까 조합에 문의해 보셔도 되고요. 고래에서 좀 확실하게 하나의 물건만 갖고 계신 분의 물건을 취득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좀 작은 부동산입니다. 이게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인데요. 보시면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일 기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만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보시면 토지 면적은 예전에 설명드렸죠. 건축조례 39조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을 갖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30제곱미터, 60제곱미터의 사이인데 대신 이제 지목이 도로고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지목이 대지고 도로를 이용하거나 지목이 도로지만은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분들은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신 건 뭐냐면요, 이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준공까지,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모든 사람이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런 물건들을 중간에 사업 시행 인가에 사실 때에는 그 전 소유자의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두 번, 세 번의 거래를 거쳤다면요,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신 분이 협조를 하면 모를까 협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그러니까 가액이 권리가액입니다. 가액 자체가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최고 저렴한 거, 조합원 분양가가 더 저렴하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저렴하는 가장 저렴한 주택의 한 가구 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더 큰 것도 많은 돈을 내면 받으실 수도 있고요. 한데 이 권리가액이라든가 감정가액, 비례율 등이 거의 대부분 추정치로 추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물건이 분양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워낙에 조합원 수가 적고 일반 분양분이 많다면 흔히 얘기하는 사업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사업성이 좋다고 했을 때 권리가액이 무조건 비례율이 무조건 높아지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또 시공사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뭐 특화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공사비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례율이 높아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걸 매수를 하면 비례율이 좋다 보니까 이 가액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액이 항상 크면 저희 화살표가 잘못됐네요. 요거는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분양 대상자가 안 되니까 이 애매모호한 물건들, 금액이 간당간당한 물건들에는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가액이 좀 간당간당한 물건들이 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나왔을 때는 한번 또 모험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는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대전시의 조례에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뭐 대전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는데 항공사진으로 거의 대부분 판매를 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갖고 있는 항공사진들 연도마다 쭉 있습니다. 89년 이전 거 보면 거의 85년도 항공사진이 많은데요. 그때 그 건축물이 되어 있다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이제 매도자 이런 분들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로 취급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걸 매수하게 되면 분양 대상자가 되지 않고 그냥 청산자가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까 뭐 가격이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이런 것들 내가 분양 대상자 아파트를 받으려고 무허가 건축물을 샀는데 분양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손실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날짜 1989년 1월 24일 꼭 기억하시고요. 좀 사례가 많은 건데요. 요거 권리선정 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부동산입니다. 권리선정 기준일 이전에 만약에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 또 우리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 나대지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 이런 것들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했다면 가까이 다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요 기준일 이후 대전광역시는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냐면요.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입니다. 대전만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이니까 이 공람 공고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후에 이렇게 분할, 전환, 분리된 물건들을 매수하게 되면 전체 중에 한 명만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소유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큰 다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런 사례가 현재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꼭 주의해서 보시고, 뭐 부동산마다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재개발로 하니까 이런 거 꼼꼼히 따져갖고 해주시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야, 중개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부동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좀 파악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정비구역 내의 존치구역들의 주의사항, 존치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옆에 말씀드린 이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이전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보다 상위법입니다. 특별법이다 보니까, 상위법이다 보니까 재정비 촉진 지구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보다는 도시 재정비를 위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 다세대로 전환, 아까하고 비슷하죠. 건축물이 분할, 공유자 증가, 나대지의 주택하고 토지를 분리해서 소유, 나대지의 새로 건축, 이런 것들이 재정비 촉진 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됐다면 각각이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정 고시일 이후가 됐다면 한 명만 분양 대상자가 되니까 이거 꼭 대전은 재정비 촉진 지구가 많다 보니까
꼭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전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쭉 보시면 대부분이 2007년, 가장 빠른 대전 역세권이 2006년, 대부분 2007년, 늦으면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14년 이 정도 전에 재정비 촉진지구가 다 지정이 됐다 보니까 너무 새 건축물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꼭 요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요. 모든 투자는 본인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공부를 꼼꼼히 좀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이면 구역지정 공고일, 재정비 촉진지구면 재정비 촉진지구 구역지정 공고일, 이걸 꼭 확인하셔갖고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중개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고요. 잘 모르시는 부동산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부동산도 있다 보니까 좀 그거 좀 구별해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정비구역 5년 내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 저하고 상담을 해보면 서울에서 투자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 보시면 내가 그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정비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주택법에 의한 분양이었는지를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알고 계셔야지만이 저도 굉장히 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부동산에 가셔갖고 말씀을 하시거나 하셔도 꼭 본인의 당첨 내역, 세대원들의 당첨 내역, 그거를 꼭 밝히셔야지 아주 정확한 투자, 손실 없는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함에 있어서 피해야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가입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